안녕하세요. 오늘 2주차 두 번째 강의네요. 자, 오늘은 자료 수집 방법 중에 하나인 랜덤 표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이제 여기에서의 주요 용어 먼저 보시면요. 자, 랜덤 표본이라는 말 나오고요. 자, 랜덤 표본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거 요거를 갖다가 단순 랜덤 표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단순 랜덤 표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단순 랜덤 표본을 뽑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건데요. 그걸 사용하는 표가 난수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넘버 테이블을 이제 번역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랜덤 표본을 뽑는 방법, 단순 랜덤 표본은 이제 우리가 예로 보이겠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랜덤 표본 기법이 있어요. 랜덤 표본 기법뿐만이 아니라 비랜덤 표본. 그걸 이제 끝에 편입 표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네요. 표집이라는 거는 표본 추출하는 법, 방법. 이걸 표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단순 랜덤 표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단순 랜덤 표본은 랜덤 표본 중에서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그래서 simple이라는 말이 앞에 붙네요. 랜덤 표본.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 크기 n의 단순 랜덤 표본이란 모집단으로부터 크기 n의 모든 가능한 표본이 선택될 확률이 같도록 하는 방법으로 뽑힌 표본이다. 조금 어렵죠? 자, 이게 이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제 조금 옆에다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모집단이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간단한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 구슬이 10개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1부터 시작해갖고 구슬이 이렇게 숫자가 써있는 구슬이 10개가 있다고 하죠. 자, 이걸 잘 섞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큰 주머니인데 그걸 잘 섞어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크기 n인데 여기서 이제 크기 n을 2개라고 하죠. 제일 간단한 걸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2개 표본을 뽑는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뽑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보통 비보건 추출, 보건 추출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비보건 추출. 그 다음에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말할 때 앞에가 B자가 들어있으니까 without replacement, 보건. 이런 식으로 샘플링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with replacement로. 여기 이제 샘플링이죠. 추출이라는 건 샘플링.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플레이스먼트를 하지 않으면서 뽑는 거. 그러니까 원 상태로 복구를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2개를 뽑는다고 한다면 이를 먼저 하나를 이제 만약 1번이 뽑혔다. 그러면 1번은 끄집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안 집어넣으니까 이 모집단은 1번이 없는 2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9개 볼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을 끄집어내서 먼저 예를 들어서 4번이 뽑혔다. 그러면 이제 1하고 4가 비보건 추출로 뽑힌 거죠. 자,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보건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 원 상태로 복구를 해가면서 추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만약 보건 추출로 한다면 여기에서 1번이 만약 뽑혔다. 그러면 1번을 갖다가 딱 보고 다시 그 주머니에다가 모집단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는 항상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가 또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두 번째 1번도 뽑힐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3번이 뽑혔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복원 추출로 1번, 3번이 뽑힌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모집단의 상태, 원 상태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계속 뽑아내는 거. 이런 거를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이제 비복원 추출은 그냥 계속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모집단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이게 뽑히는 이 원 주머니가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추출 방법은 비복원 추출이죠. 그래서 이제 비복원 추출로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끄집어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자, 요거를 지워버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나는 두 개를 뽑았을 때 1번하고 4번하고 나왔는데,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또 두 개를 뽑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1번, 4번이 나올 수가 없겠죠? 다른 번호를 뽑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 의지대로, 랜덤이라는 거는 자기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랜덤으로 우리가 뽑는 건데, 랜덤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랜덤인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걸 번역해 가지고 요걸 갖다가 무작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없을 무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의지, 이거는 행동, 어떤 의지된 행동이 없이 그냥 어떻게 우리가 마음 먹고서 이렇게 어떤 걸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뽑아지는 거죠. 이렇게 눈 감고 그냥 뽑는 거, 이제 그런 거가 랜덤이죠. 그래서 이제 랜덤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뽑는다면, 우리가 이제 랜덤 추출이니까 랜덤으로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 4번이 뽑혀지지 않을 거예요. 다른 숫자들이 뽑혀질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모든 가능한 우리가 이제 표본이라고 한 거, 여기에서 모든 가능한 표본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이거는 어떤 사람은 1번, 2번 이렇게 뽑을 거고, 어떤 사람은 1번, 3번 뽑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번, 4번, 1번,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7번, 8번, 어떤 사람은 4번, 8번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두 개를 뽑겠죠. 물론 이제 내가 지금 앞에가 작은 숫자, 뒤에가 큰 숫자 했는데, 이거는 이제 뒤집어서 첫 번째 10번이 나오고 두 번째 2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걸 2번, 10번이라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뽑을 모든 가능한 표본은 몇 가지냐면, 총 10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뽑는 방법에 쓰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10 컨비네이션 E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조합.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확률 시간에서 얘기할 거예요. 이제 요거는 계산하면 10 곱하기 9에서 2로 나눠가지고 총 45가지가 나오는 거죠. 모든 가능한 표본은 45가지. 1, 2, 1, 3, 1, 4, 2, 5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이 45가지가 전부 다 확률이 똑같이, 가능성이 똑같이, 그러니까 45분의 1씩 가능성을 준다면,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이 표본들이, 이 45가지의 모든 가능한 표본이 같은 확률, 45분의 1의 확률로 뽑힐 가능성이 있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단순 랜덤 표본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특징들이 단순 랜덤 표본은 있냐? 이거는 모집단으로부터 정해진 크기 2의 모든 가능 표본은 선택될 확률이 같다. 아까 말한 것처럼 45가지의 모든 가능한 표본이 전부 다 가능성이 45분의 1씩으로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모집단의 각 개체가 선택될 확률이 같아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본 1이 뽑힐 확률도, 1이 둘 중에 1이 뽑힐 확률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2가 뽑힐 확률도 그렇고, 3위 확률, 이 10가지 구슬이 뽑힐 가능성이 전부 다 10분의 1씩 되는 형태가 돼버려요. 이렇게 이제 모든 가능한
다시 말해서 45가지의 이런 표본이 뽑힐 가능성이 전부 다 똑같이 그 45분의 1로 되면, 그렇게 되면 이 1이 뽑힐 가능성, 2가 뽑힐 가능성, 이 개체들이 요 10가지, 이 모집단에 있는 10개의 구슬이 뽑힐 가능성이 전부 다 10분의 1씩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의 편향이 발생하지 않는다. 연구자의 의지가 안 들어가니까 연구자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편향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4번 같은 경우 보면 모집단의 다양성을 항상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집단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모집단이 1에서 10까지 작은 수는 1이고 큰 수는 10이거든요. 이제 이런 작은 숫자도 있고 큰 숫자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랜덤 표본, 단순 랜덤 표본으로 뽑아보면 1, 2 이렇게 작은 숫자만 뽑힐 수도 있고요. 9, 10 이렇게 큰 숫자만 뽑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전체의 그런 상황을, 그런 거를 정확하게 대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3번, 8번 이렇게 뽑히면 뭐 작은 수도 있고 큰 수도 있고, 이렇게 전체가 그 모집단 주머니에 작은 수도 있고 큰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양성을 그대로 반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떤 경우는 1, 2 이렇게 해서 모집단의 주머니는 작은 수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8, 9, 9, 10 이런 것들만 뽑히면 이거는 굉장히 큰 수들만 있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본도요. 자, 그다음에 이제 12쪽 우리 책에 유도된 연습 문제 3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3번을 같이 보면, 자, 여기에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지역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하여 복권을 판매한다고 하자. 한 장에 1달러를 지불하고 1부터 42까지의 숫자 중에서 랜덤으로 서로 다른 6개의 숫자를 고른다. 고른 숫자가 단순 랜덤 추출에 의해서 선택된 6개의 숫자와 일치하면 당첨금으로 적어도 150만 달러를 받게 된다. 우리 그 로또 그런 형태죠. 자, 이제 그 질문을 한번 보면요. 숫자 25와 5는 당첨번호로 선택될 가능성이 같은가? 그렇죠. 1부터 42까지에서 단순 랜덤 표본으로 6개 숫자를 뽑을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2번 단순 랜덤 표본의 특징으로 보면 1부터 42까지의 숫자가 전부 다 각각 1이 뽑힐 가능성도 42분의 1, 2가 뽑힐 가능성도 42분의 1, 42가 뽑힐 가능성도 42분의 1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된다고 했죠. 단순 랜덤 표본을 뽑으면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똑같이 가능성이 똑같죠. 그 다음에 당첨 번호가 모두 짝수일 수 있는가? 모든 가능한 표본에는 전부 다 짝수인 것도 다 들어가죠. 어떤 것도 들어가죠. 1에서 42까지 중에서 6개를 뽑는 그런 모든 방법, 모든 경우가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짝수들만 얼마든지 뽑힐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당신의 친구는 언제나 1, 2, 3, 4, 5, 6을 선택한다.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가? 물론이죠. 아까 1에서 42까지 숫자 중에서 6개의 모든 가능한 표본이 뽑힐 가능성이 다 똑같이 주어진댔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6도 뽑힐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가능성은 무지 작죠. 가능성이 얼마예요? 우리가 이제 쓴다면 42 컨비네이션 6. 굉장히 큰 수일 거예요. 우리 책에 나왔던가요? 이게 얼마로 나왔냐면 524만 5,786이 되네요. 이 값이 엄청 큰 수죠. 그거 분의 1 확률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능성은 낮죠. 자, 단순 랜덤 표본을 이번에는 뽑는 방법. 어떻게 하면 단순 랜덤 표본을 뽑을까?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 로또 주택복권이나 이제 거기에서 당첨 그거 할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방법도 전부 다
단순 랜덤 표본이죠. 자, 수출용으로 만든 자동차가 오염 조절 기준을 만족하는지 알기 위해 500대 중에서 30대의 단순 랜덤 표본을 뽑는다. 500대 중에서 표본은 30대. 이게 이제 원 모든 자료고요. 그 중에서 30대를 뽑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단순 랜덤 표본을 뽑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네요. 그렇지만 이제 두 가지 방법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 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능성만 다 똑같이 주면서 뽑으면 되니까요. 자, 그 첫 번째는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카드 500장을 준비한다. 그래서 이제 카드들을 이게 이제 똑같이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가능성이 똑같죠. 뽑힐 가능성이. 여기는 크고 적고 있는데 실제로는 카드를 똑같은 크기를 해가지고 1부터 1 해가지고 번호를 여기다 넣어서 여기서 제일 마지막 거는 500개로 500번 이렇게 해서 카드를 준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를 상자에다가 아까 이제 이런 모집단의 큰 상자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다 이제 이걸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이거를 갖다 충분히 잘 섞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에는 끝번호들이 들어가고 밑에는 앞에 번호들이 들어간다면 가능성이 똑같지가 않죠. 위에서 뽑아내니까. 그래서 충분히 잘 흔들어서 완전히 섞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30장의 카드를 하나씩 뽑아내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0번이 뽑혔다 그러면 이제 100번,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30번이 뽑혔다 그러면 30번 이런 식으로 해서 30장을 연속해서 뽑아내면 그게 이제 당첨 차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카드나 상자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실습을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난수표라는 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랜덤 넘버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여기 보면 우리 책에 우리가 표 1에 뒤에 표 1에 있어요. 여기가 난수표. 그래가지고 이게 랜덤 넘버를 이게 난수를 테이블로 만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컴퓨터를 사용해 가지고요. 컴퓨터를 가지고 0에서 9까지 10가지 숫자 중에서 컴퓨터로 하여금 랜덤으로 숫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숫자들을 연속해서 그냥 나열한 거죠. 그런데 이제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이제 5개씩 이게 이제 떨어져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속해서 그냥 숫자를 쓰면 우리가 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편의상 5개씩 띄어서 쓴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연속해서 이제 그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놓은 것이 통계분포표. 우리 책에 우리가 이제 책에 보면 여기에 몇 쪽에 있어요? 425쪽에 있네요. 425쪽 표 1에 난수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계속해서 랜덤으로 뽑아낸 것이다. 랜덤으로 뽑아냈다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0에서 9까지 숫자가 전부 다 가능성이 10분의 1씩 10개의 숫자니까요. 10분의 1씩 주어지는 가운데서 뽑아낸 거죠. 그래서 이제 편의상 5개씩 늘어놓은 거. 그래서 이제 그 빈칸은 그런 의미예요. 자, 앞에 얘를 이 난수표를 활용을 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각 자동차에 책에서는 각 자동차에 번호를 갖다가 500대의 자동차에 1번에서 500번까지 번호를 줬는데
그렇게 되면 501번부터 그 0번까지 그 이제 1000번을 0으로 이제 놓고 이제 우리가 세 자리 숫자를 쓴다면요. 이제 그렇게 해가 그 숫자가 이제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버리려고 되도록이면 이제 적은 이 난수표의 숫자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표본을 뽑으려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500대니까 1000개의 세 자리 숫자가 1000개가 있잖아요. 500대니까 그 각각의 자동차한테 500대의 자동차한테 번호를 2개씩 주면 그러면 이제 낭비를 안 해도 되죠. 만약 우리가 자동차가 300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각 자동차에 3개씩 주면 되죠. 물론 이제 그 3개씩 주면 100개의 숫자가 남거든요. 그거는 이제 버리는 거죠. 이제 할 수 없이 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최대한 숫자를 주면 그러면은 이제 버리는 숫자가 이제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500대니까 세 자리 숫자를 우리가 주는데 그거를 두 개씩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동차에 1번하고 501번 주고 두 번째의 자동차에는 2번하고 502번 500번째 자동차에는 500하고 이제 1000인데 본래는 1000은 세 자리 숫자를 넘어가니까 첫 번째 숫자가 000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주려고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각각의 숫자인데 자동차 1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여기 자동차 1에는 번호를 1번하고 501번 두 개의 숫자를 주는 거죠. 2번은 2번하고 502번 이런 식으로 해서 500번째 자동차에는 500번하고 0번하고 이렇게 번호를 이제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난수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난수표로 들어가서 시작점을 항상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 없고요. 시작점부터 이제 랜덤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여러분들 그 이 표 아래 위에서 표를 보고서 위에서 볼펜으로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펜이 닿은 지점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떨어뜨려서 떨어진 곳을 시작점으로 해요. 근데 교재에서는 이제 몇 번째가 됐냐면 15열 5번째 블락 시작하는 점에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15열에서 그러니까 열이라는 거는 이 줄이죠, 줄. 그래서 15번째 줄. 5개씩 지금 색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에 제일 마지막 거가 15번째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5번째 블록이니까 이제 시작점이 9, 9, 2, 8, 1 이걸로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계속 읽어내리고 다 읽었으면은 그 밑에 줄로 연속해서 이제 계속 읽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숫자로는 21번째 칼럼 그러니까 그 숫자에 볼펜이 떨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15열 21번째 숫자에서부터 세 자리씩 읽어나가는 거예요. 세 자리씩. 왜냐하면 우리 번호가 세 자리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 다 끝나면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가 99281 막 이렇게 나가니까 세 자리씩 읽으면 992가 뽑히겠네요. 근데 992는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우리가 992짜리는 여기에 있겠죠? 이쪽에 992는 여기에 492짜리하고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492번째 자동차가 뽑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는 815 그러니까 이제 연속해서 읽으니까 815가 될 거고 815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815가 되는 거는 여기가 315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315번째 자동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492번째 자동차, 두 번째는 315번째 자동차, 세 번째는 이제 여기 보면 여기가 964니까 이거는 464번째 데이터 그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015는 15번째 거, 그 다음에 221번, 그 다음에 9602 뽑혔으니까 이거는 460번짜리, 7902 뽑혔으니까 이거는 290번짜리.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996은 496번짜리, 그 다음에 105번짜리 이렇게 해서 30개를 쭉 읽어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30대의 자동차를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것이 난수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표본을 뽑는 방법이에요. 단수 랜덤 표본. 만약 우연히 그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똑같은 숫자가 뽑혔다. 앞에서 뽑혔는 숫자가 똑같은 숫자가 뽑혔다. 그러면 그거는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거를 똑같은 자동차를 갖다가 두 개의 표본으로 쓰진 않거든요. 하나의 표본으로 쓰죠. 그래서 똑같은 번호들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버리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단수 랜덤 표본을 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4쪽에 유도된 연습 문제 4번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자, 연습 문제 4번. 오케이, 있네요. 자, 여기에 이제 제목은 모의 실험이네요.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숫자들을 그 난수표를 활용을 해서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상적으로 실제 상황을 그대로 이제 그 모의해서 실험을 하는 이제 그런 예제네요. 자, 모의 실험을 영어로 시뮬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시뮬레이션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시뮬레이션은 뭐 이제 우주 비행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자, 실제 현상을 수치적으로 모방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난수표를 사용해서 정상적인 동전을 우리가 이제 동전이 어디 이제 삐뚤어지질 않고요. 오래 사용해서 뭐 이제 어떤 굴곡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앞면하고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똑같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막 이제 막 나온 그런 동전을 보면 이제 앞면하고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거를 페어한 동전이라고 얘기해요. 정상적인 동전. 그래서 이제 난수표를 사용해서 이런 정상적인 동전을 다시 말해서 이 정상적인 동전이라는 거는 앞면과 뒷면이 나올 가능성이 똑같은 그런 동전을 10번 던지는 그런 모의 실험을 갖다가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동전을 한 번 던지면 결과가 몇 가지 결과가 가능한가? 동전은 두 가지죠. 앞면하고 뒷면 두 가지가 가능할 거고요. 자, 두 가지 결과에 숫자를 배정을 한다. 이제 결과가 두 가지니까 우리가 이제 총 그 랜덤 넘버 숫자는 0에서 9까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두 개에다가 할당을 하면 앞면에 여기서는 이제 앞면에 짝수, 뒷면에 홀수를 갖다가 이제 부과한다고 교재에는 썼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0에서 9까지 10개의 숫자를 가능성이 똑같이 하려면 반반 넣어야 되겠죠. 한쪽에는 앞면에는 뭐 3개의 숫자를 넣고 뒷면에는 7개 숫자를 넣는다. 그럼 가능성이 안 똑같죠? 왜냐하면 0에서 9까지 나올 가능성이 똑같이 10분의 1씩 되니까. 그러니까는 요걸 가지고 앞면 뒷면 가능성 똑같이 만들려면 반틈 줘야지 10분의 5, 10분의 5. 그래서 그러니까 가능성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5개씩 양쪽에다 줘야 됩니다. 어떻게든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짝수, 홀수. 짝수가 0, 2, 4, 8 이렇게 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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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2
02468이네요. 그 다음에 홀수는 1, 3, 5, 7, 9 이렇게 똑같이 5개씩. 그래서 이제 10개 숫자를 읽는 거죠. 자, 10개 숫자를 왜냐하면 결과가 1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10개 숫자를 읽는데 난수표에서 이제 위에 볼펜에서 뚝 떨어뜨리니까 2열 블록 3의 첫 번째 숫자부터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열 블록 3을 갖다 읽어 나가면 여기에 이제 7부터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11번째 숫자부터. 그래서 여기에 숫자들이 여기에 이제 2열 그 다음에 여기에 블록 3 그러니까 11번째 11번째 숫자. 그래서 나가면 여기가 7, 1, 5, 4, 9 7, 1, 5, 4, 9 4, 4, 8, 4, 3 이렇게 10개 숫자를 읽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앞면은 짝수고요. 그 다음에 짝수라는 거는 0, 2, 4, 6, 8 이렇게 되고요. 뒷면은 홀수. 그래서 이거는 1, 3, 5, 7, 9니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7은 홀수니까 이거는 뒷면. 1은 또 홀수니까 뒷면. 5도 홀수니까 뒷면. 4는 짝수니까 앞면. 이거는 9는 홀수니까 뒷면. 4는 짝수니까 앞면. 4도 앞면. 8도 앞면. 앞면. 여기는 뒷면. 이렇게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에서 이제 뒷면을 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T로 넣고요. 그 다음에 앞면을 헤드라고 그래서 H로 놓으면 형태가 이제 이렇게 책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는 우연하게 T가 5개 나오고 H가 5개 나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우연한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많은 경우에 T가 조금 더 나오던가 H가 조금 더 나오든가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일반적인데 여기는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도 항상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때 이제 가능성이 똑같다라는 거는 우리가 무지 많이 던졌을 때 무지 많이 동전을 예를 들어서 1000번, 10,000번 던졌을 때는 이제 거의 T의 숫자하고 H의 숫자가 거의 똑같아진다. 이게 가능성이에요. 그러지 겨우 10번을 했는데 10번에서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 나왔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는 우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만약 다른 열과 블록에서 시작한다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볼펜을 던졌더니 예를 들어서 10열이 나왔다. 10열의 첫 번째 거에 딱 떨어졌다. 첫 번째 블록.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4, 2, 103 그 다음에 02, 78 하나 이렇게 있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다시 해가지고 10열 그 다음에 첫 번째 블록으로 떨어졌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써보죠. 이건 짝수니까 이제 뭐가 되겠어요? 앞면. 이것도 짝수니까 앞면. 홀수네요. 뒷면. 짝수, 홀수, 짝수, 짝수는 짝수, 홀수, 그죠? 짝수, 홀수. 자,
이번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H가 6개가 나왔고요. 이게 6개. 그 다음에 T는 하나, 둘, 셋, 넷, 4개 나왔죠.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위에는 H가 5개, 이게 또 여기는 H 5개, 여기는 H 5개, T 5개. 공평하게 나왔는데 이거는 다르게 나왔죠? 이게 더 일반적일 수도 있네요. 자, 이와 같이 항상 똑같은 결과가 절대로 안 나오겠죠?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 자, 가능하지만 가능성이 매우 작다라고 할 수 있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랜덤 표본은 무작위 표본, 우리 의지가 안 들어간 표본이에요. 이제 그런 표본을 뽑는 방법, 우리가 그렇게 뽑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확률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뽑아야지 하면서 우리 의지대로 뽑아버리면 그건 확률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은 반드시 랜덤으로 표본을 뽑아야 된다. 그 랜덤으로 뽑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단순 랜덤 표본이다. 이거는 뭐냐? 크기 n에, 그때 이제 우린 2개짜리 예를 들었었는데 크기 n의 모든 가능한 표본이 뽑힐 가능성이 다 똑같이 주어지는 가운데서 뽑는 표본이다. 이렇게 뽑으면 모집단에 있는 각 개체가 뽑힐 가능성이 다 똑같이 주어진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 주의사항, 2번이 2번에서 그 각 개체가 뽑힐 가능성이 다 똑같이 주어지면 그럼 단순 랜덤 표본이냐? 이건 아니에요. 단순 랜덤 표본이 아닌 다른 표집 방법, 다른 표본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도 각 개체가, 모집단에 있는 각 개체가 뽑힐 가능성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특징 중에 2번이 성립된다고 그래서 1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정의는 1번이 성립이 돼야 돼요. 1번이 성립되면 2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모집단에서 모든 가능한 크기의 표본은 뽑힐 가능성이 다 똑같이 주어지는 표본. 이게 단순 랜덤 표본의 정의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모집단에 있는 각 개체들이 뽑힐 가능성이 다 똑같아진다. 2번은 이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건데 2번이 성립된다고 해서 1번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의는 1번이에요. 1번. 자, 이 단순 랜덤 표본을 뽑는 방법. 이거는 우리가 이제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난수표를 활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뽑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로또 거기에서 이제 가끔 가다가 TV에서 나오는 거 보면 어떤 통 안에 구슬들을 집어넣어서 막 돌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를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도 하죠. 이제 그것도 역시 단순 랜덤 표본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우리가 랜덤 표본을 뽑고요. 단순 랜덤 표본을요. 그 외에 책에 다른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순 랜덤 표본 외에. 그래서 책에 이제 층화 표집이라는 용어도 쓰고 개통 표집, 집락 표집, 다단 표본 설계 이런 거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할 때는 우리가 전국적인 조사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다단 표본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단으로 나눠 가지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층화 표집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집락 표집을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단순 랜덤을 쓰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단계별로 여러 개의 단계에서 각각 그러니까 표집 방법들을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국적인 조사에서 단순 랜덤 표본을 취하면 굉장히 그 표본을 조사하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면접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한다면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막 뿔뿔이 헤어져가
그러니까 이제 표본들이 흩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표본들을 만나러 가기가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랜덤 표본을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끝에 편의 표집이라고 나와 있죠. 편의 표집 16쪽에 제일 마지막. 이거는 우리가 이제 표본을 추출할 때 우리 편리한 상태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실은 랜덤 표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 정확하게 통계적 기법을 활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갖다 분석을 하면 편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편의 표본을 하는 거죠. 이제 그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만나는 그런 대상들을 표본으로 뽑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표본을 뽑을 때 우리가 어떤 길가에서 어떤 길가에 다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냥 조사를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편의 표집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나중에 이제 분석할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표본 추출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험 얘기하겠습니다.